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지각의 움직임에 대한 역사를 배웠지. 노트에 쓴 거 한번 봐봐. 제일 먼저 무슨 썰이 나왔어? 지구 땅덩어리가 움직인다. 그렇지. 백예너의 대륙 이동설이 나왔지. 근데 대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원인을 밝히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과학자가 홈스란 과학자야. 그는 멘틀, 그러니까 지각의 내부에 있는 80% 된 멘틀이 대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멘틀의 대류설이 나와서 이 지각의 움직임을 이제 보충 설명을 해준 거지. 그러다 실제 증거가 나오게 돼. 중앙 대서양에 가운데 해령이라는 곳이 있거든, 해령. 근데 그곳에서 판이, 그러니까 그 지각이 개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동일하게 그 나이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더라는 거야. 해령으로부터 가까운 애는 최근에 만들어지는 지각의 나이를 측정되고 해령으로부터 멀수록 지각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만들어지는 곳이 해령이다. 그래서 해저 확장설을 얘기해. 헤스랑 디츠가.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마지막이 무슨 논이야? 판구조론이잖아. 실제로 판구조론의 등장의 배경은 바로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 저 주양 이동 단층의 일부인데 이 변환 단층을 해저 확장설은 설명을 못해. 오늘 변환 단층이 나오면 그 가만히 한번 살펴봐봐. 아, 해저 확장설에 의해서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았어? 그래서 판 구조론, 크고 작은 판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판 구조론은 이제 캐나다 지질학자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만들어내거든. 물론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이 이제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판 구조론은 크고 작은 판의 경계에서 그 경계가 발산도 있고 수렴도 있고 그 다음에 수평 이동도 있고 이렇게 판의 경계를 설명하는 바로 이론이야. 아직까지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이론은 나오지 않았어. 그러다 보면 판 구조론을 배우려면 판 경계에서 어떠한 지각 변동이 있고 그 지각 변동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야? 세계지도에서 어디가 어떤 판의 경계인가를 물어봐. 너희들이 세계지도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세계지도를 시험 본다고 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로 모두 만점을 맞았습니다. 웃지 마. 목소리 들어가. 도나? 잘 그렸어요. 제일 잘 그렸어요. 역시. 한국을 이만하게 다른 나라는 다 이만하게 그리고 한국만. 자, 오늘은 그래서 예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판에 대해서 이미 알았죠. 이 판을 뭐라 불렀어요, 여러분? 무슨 권? 암석권이라 불렀고 약 100km 지표로부터 평균 100km. 우리가 판이라고 하면 암석권이라는 건데도, 판은 해양판하고 대륙판으로 나뉘었는데, 이건 기억해보자. 해양판이 두꺼워, 대륙판이 두꺼워. 역시 체기줄을 잘 그리는 애들이. 대륙판이 두꺼워요. 근데 대륙판이 두꺼운데, 여기서 이제 서로 이런 게 이제 약간 반전이 있어야 시험에 낼 거 아니야. 대륙판이 두껍습니다. 해양판이 얇고요. 누가 밀도가 클까요? 반전. 그렇죠. 항상 그런 거예요. 이거 반전으로 있으면 분명히 시험에 내겠다. 해양판이 밀도가 커요. 걔가 3.0g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륙판이 2.7g 세제곱 센티미터. 그럼 둘이 만나면 누가 밑으로 들어갈까요?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거우니까. 알았죠? 물론 이런 판과 판의 경계를 지금부터 배우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경계된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판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쪽을 먼저 볼까요? 그림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자, 이렇게 이게 대륙판입니다, 여러분. 자, 대륙판이 이렇게 오고요. 방향이. 해양판이 옵니다. 해양판은 어디서 오느냐? 이쪽에서 오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자, 만들어진 해양판은 오면서 점점 여러분 보세요.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두꺼워져요. 해양판이 두꺼워집니다.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산맥을 만들어요. 산맥을. 옆으로도 이동하겠죠. 이렇게. 물론 여기서도 옆으로 가면서 점점 두꺼워집니다. 점점 두꺼워져요. 근데 요쯤에 가서 다시 또 해령이 생겨요. 이렇게 해령이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겨서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대륙판이고 이 위에 이제 바다가 있는 거죠. 들어오지 마. 이렇게요. 바다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자고 왔다는 게 평나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요 지역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가 바로 멘틀입니다. 멘틀. 그러니까 멘틀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쯤을 한 외핵이라고 해봅시다. 외핵. 얘가 어딥니까, 그럼? 무슨 면? 이렇게 되겠죠, 경계를. 구텐베르크 면이라고 불러요. 그잖아요, 우리가. 배웠죠? 뭐 그래? 이러고 배웠잖아. 그러면 이 멘틀이 대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대류를 일으키면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아래에서도 역시 또 대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660km 정도 경계로, 660km 경계로요. 여기 2,900km거든요, 경계면이. 이쪽이 약 2,900km 정도인데, 이 660km 경계로 대류가 층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는 안 배워요. 이게 어디 부분이에요? 멘틀의 상승부인 거죠. 이 상승부의 대류 속도는 평균 1년에 이 대류 속도는 평균 요 정도 돼요. 1년에 1cm요. 그러니까 얘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고체, 멘틀이 이제 보통 고체성인데 연약권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요 정도 해당되거든요. 알았어요? 이 멘틀은 여기가 이렇게 하강하는 거죠. 이렇게. 하강. 알겠어요? 물론 일부는 요렇게 다시 돌아가고요. 여기서 돌아갔던 놈이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죠. 근데 요런 걸 서비평 경계라고 하는데 이게 해양판이에요. 해양판. 여러분 요 선 경계 보이죠? 요거 모로피치치 불연성 면이다 아니다. 요거 아닙니다. 판은 암석권 자체가 지각과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멘틀, 최, 상단열 합쳐서 몇 킬로? 그러니까 사실은 지각과 멘틀, 암석권 내에 이 판 내에 모음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음면이라 부르지 않아요. 알았죠? 자, 이건 모음면이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간 해양판,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판이 얘를 경계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판이. 판이 생성되는 이론을 여러분들은 두 개만 배워요. 이 판의 경계인 이 부분,
여기서도 판은 만들어져요. 이렇게 판은. 여기서 이렇게 판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중심, 여기를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요. 발산 알죠? 발산 여러분. 시작되는 점. 발산형 경계고요. 얘는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해령이라 불러요. 산맥이 쭉 이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추풍령, 한계령, 대관령 이런 것처럼 산맥이 쭉 이어진 곳.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여기를 해령이라 부른다면 여기도 해령 아니에요? 해령과 해령이 이어졌어요? 중간에 끊어졌어요? 끊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해저 확장선은 설명을 못 하는 거야. 끊어진 걸. 그래서 이 끊어진 거를 증거 삼아 이제 판 구조론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부분 보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방향이 다르죠, 판이. 안 그래요? 아래쪽 해령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위쪽 해령에서는 왼쪽으로 이동하잖아요. 맞죠? 보여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위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해령이에요, 해령. 이게 정확하게 해령인데 얘를 경계로 판이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양쪽의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은 빠르고 어느 쪽은 느릴 수 있어요. 이 에너지가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령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어요? 세계 곳곳에 있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크게 그려줘 봤잖아요. 바닷속에 존재하는데 각 해령마다 지각 연료량의 차이가 있어서 속도가 좀 느려요. 보통 동태평양 쪽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연료량이 높아서. 그럼 얘도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자,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은 같이 오른쪽이고 같이 왼쪽인 거야. 이 부분. 그치?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부분 보여요. 요거 여기 부분? 여기 보여요. 여기? 여긴 판이 서로 반대잖아요. 그죠? 이 판을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그래요. 이 단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판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역단층, 정단층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판이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잘 보세요. 여기를 주향 이동 단층 중에 변환 단층이라고 불러요. 얘는 좀 다른 단층과 다르게 수평 단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혹여나 여기서 이제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애들이 많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 진로 선택이 지학을 선택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수능 안 보니까 쉽다고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과를 지원하다 보면 지학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단층에 원래 정단층이라는 단층이 있고요, 역단층이라는 단층이 있어요. 얘들을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배워요. 얘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층은 원래 이렇게 정압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런 걸 층리라고 하거든요. 층리. 그래서 요 아래쪽 쌓인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쌓인 게 다르고, 요 위쪽에, 지금 이게 단층이 3개가 딱 쌓여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각 변동을 받아서 힘을 받으면 얘가 끊어져요. 근데 정확히 칼로 딱 베듯이 수직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면을 볼게요. 여기 단층면이라고 하거든요. 자, 얘가 이렇게 끊어진다면 이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냐면 이건 거죠. 그리고 여기가 누구냐면 얘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던 애가 툭 하고 끊어진 거야. 그때 여러분 얘를 잘 보세요. 이걸. 요 면이 단층면인데, 자, 여기서 상반과 하반을 구분하는 겁니다. 상반이라는 게 위에 있는 거고 하반이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위에 있으면 이게 상반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면을 그어서 잘 보세요. 이렇게 관통하는 수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관통하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상이고 여기가 하잖아요. 요 위에 있는 애가 상반이야. 그럼 누가 상반이야? 얘가 상반이에요. 이 면에 대해서 위에 있는 애. 알았어요? 다시 잘 보세요. 이게 비탈진 길이라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서 있어야 돼? 이렇게 서 있어야죠. 사람은. 사람이 서 있는 방향 쪽에 있는 게 상반이라고. 근데 그 상반이 지금 내려갔어, 올라갔어? 내려갔지. 니네 비탈진 곳에서 공을 놓으면 어떤 게 정상이야? 올라가냐고, 거꾸로? 내려가지. 이게 정상이잖아. 그래서 정단층이라고. 상반이 내려가는 게 정단층이야. 알았니? 그럼 반대로 이러는 거지. 판 경계면을 이렇게 잘랐는데, 봐라. 이쪽에 판이 있고, 이렇게. 이쪽에 판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나뉘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한테는 판의 면이 이거잖아. 이 면이 판의 면이잖아, 우리한테는. 얘들한테 이게 판의 면이고, 그지? 맞잖아? 근데 선생님이 또 이 비탈진, 우리는 이 선이 기준인 거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본 거지.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사람을. 사람 서 있는 쪽에 있는 면이 상반이라고, 무조건. 상반이 내려갔냐 올라갔냐 지금 보니까. 올라갔지? 이거 역행하는 행동이잖아. 역단층이야 이게. 알았어? 잘 봐. 이런 정단층이 형성되려면 이렇게 힘이 작용해야 돼. 이 면에 대해서, 단면에 대해서 이런 힘이 작용해. 이걸 장력이라고 해. 알겠어? 그 다음 이렇게 역단층이 나타나려면 양쪽에서 눌러야 돼. 이렇게. 이걸 옆으로 횡렬, 종렬할 때 횡압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정단층은 무슨 력? 장력. 역단층은 무슨 력? 횡압력. 그래서 상반이 거꾸로 가는 건 역행하는 행동이잖아. 역행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역단층 횡압력. 정상적인 힘, 정장. 그래서 여러분들 옆 친구 얼굴을 갖고 볼때기 잡고 옆으로 당겨봐요. 입이 어떻게 될까요? 볼때기 잡고 쫙 잡아 째면. 그죠? 이게 장력이에요. 옆으로 잡아 당기는 게. 근데 아이고 이뻐하고 볼을 꾹 누르면 어떻게 돼? 입술이 이렇게 휘죠. 이 습곡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그걸 더 세게 눌러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해 갔어요? 그런데 단층이라는 게 이렇게 판면에, 우리가 좀 단층 면에 대해서 상반하반이 구별해야 하는데 얘는 아니더라는 거죠. 얘는 어떤 거냐면 그냥 판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된 것 뿐이에요. 판이 위에서 봤을 때 위로 올라오고 내려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옆으로 이동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빗금친 거.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는 게 좋아. 알겠어? 그럼 상반이 누군데? 하반이 누군데? 단층 면에 대해서 상반 하반이 없잖아. 이런 걸 중앙 이동 단층이라고 불러. 근데 지진이 발생하거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곳곳에 이런 게 생길 수 있어. 하지만 얘는 판 구조론 입장에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멘틀 대류에 의한 지각의 섭입, 뭐 이런 건 뭐
이장력이라고 하거든. 그런 힘에 의해서 이게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뭐라고 그런다? 변환단층.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얘들아, 요 부분, 빨간 부분을 보존형 경계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판이 막 거기는 보존됐잖아. 상반 하반이. 어이 댄서 동방신기 이러면 안 되지. 윤호보다는 너한테는 미키유천으로 적어줘. 아, 그건 아니죠. 해필 좋은 이미지로 나간 애가 아니잖아. 변환 단층이라도 불러요, 얘를. 그 다음 봐봐요. 이제 판이 서로 모여드는 곳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판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게 되고, 얘도 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말리는 곳이에요. 말리는 곳.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알았어요? 여기를 수렴이라고 불러요. 수렴형 경계. 모여든다. 그 중에서도 얘는 해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해구. 가장 깊습니다. 알겠습니까? 해구라 해서 가장 깊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해구가 어디냐? 그 필리핀 판과 동태평양판이 만나는, 그러니까 필리핀 동쪽에 위치한 해구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들어봤을걸? 마리아나 해구. 이 마리아나 해구가 에베르산이 3개 들어가요. 해저 이말리의 주인공입니다. 알겠어요? 거기가 제일 깊어요. 해구가 그렇고, 해령은 약간 볼록 솟아있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곳이 바로 지각 변동이 심한 곳이에요. 경계 몇 개 배웠어요?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발산형 경계요. 만약에 얘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얘가 일본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저쪽 끊어졌다, 이제. 요 경계인데. 이쪽에 이렇게 한국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물이 이렇게 차면, 이게 동해야, 동해. 그럼 여기에 이렇게 볼록 솟은 섬이 독도야, 독도. 그리고 그 다음에 솟은 게 울릉도. 우리나라 동해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판의 경계로부터 좀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지각 변동이 일본은 어디 쪽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바로 여기서 많이 일어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빗금친 부분 잘 봐요. 여기서 많이 일어나요. 왜? 해양판이 이동하는 속도와 대륙판이 이동하는 속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렇게 밀면 소리 안 나는데 이러면 소리 나죠? 찍찍하면. 어떻게 밀어줘요? 냄새 좀 한번 맡아볼래? 손 이렇게 잡아봐요. 이렇게 쭉쭉쭉 밀어, 양면으로. 계속 밀어요. 잘못했죠? 그게 판이 마찰이 생기는 거야. 같이 내려가는데 얘가 좀 빨라. 그럼 이렇게 쭉 밀고 내려가는 거지. 같이 내려가는데. 얘가 빠르면. 그럼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데 이걸 연구한 과학자가 베니오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베니오프 경계면. 사실 사리탄가 일본 사람하고 같이 했는데, 아, 우리나라 책에는 걔를 싹 빼고 우리나라도 야비한. 이쪽 지질학 쪽은요, 일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만큼 일본이 여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화산이 폭발해요. 여기서도 화산이 폭발합니다. 알겠습니까? 둘 다 화산이 센 화산이야. 니네 마그마 배웠지? 내가 얘기해보자. 마그마는 고온이 있고 저온이 있다고 배웠지? 고온의 마그마와 저온의 마그마 누가 유동성이 크다고 그랬지? 고온, 저온이야. 이해를 해야 돼. 뜨거운 마그마와 차갑다 해가지고, 오, 시원해. 이러지 마세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다는 거죠. 다 뜨거워요, 여러분. 마그마가 페인트 같아요, 여러분.
묻잖아요? 이러면 여기 묻어요. 타는 거예요. 여기도 묻어요. 그 불타서 죽어요. 알겠어요? 이 마그마가 이제 녹은 게 용암인데, 용암이, 그래, 용암이 제가 아까 말한 페인트예요. 마그마가 페인트, 마그마를 볼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마그마 분출해서 가스가 빠져나간 게 용암인데, 이게 뜨거운 용암이 있고, 좀 덜 뜨거운 용암이 있겠죠? 누가 멀리 갈까요? 식는데 누가 오래 걸려요? 뜨거운 거, 그게 유동성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얘예요. 왜 뜨거울까요? 보세요. 멘틀의 최상단부 에너지, 연료량이 솟구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고온의 마그마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얘들은요, 여기서 부비부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마그마예요. 그럼 얘보다 어떻겠어요? 마그마 온도가 떨어져요. 얘는 멘틀이 직접적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지만, 얘들은 지각과 지각이 뭐해서? 마찰이 있어서 생기는 마그마고, 또 하나, 이 마그마가 생기는데 어디서 생기겠어요? 대륙판 쪽에 생길까요? 해양판 쪽에 생길까요? 부비부비하면. 얘가 폭발하고 나오려면 대륙판 쪽에 생겨야 돼요. 근데 대륙판은 말 그대로 대륙판이잖아요. 그럼 지하수가 조금이라도 있겠죠? 그 수분 함량이 많아요. 여러분, 고구마에, 뭔지 알죠? 고구마가 뭔지? 고구마에 수분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고구마를 쪄요? 소리가 나죠? 뿌지직, 그죠? 아, 좀 굵은 고구마를 찌면 소리가 별로 안 나잖아요. 쏨풍 이렇게 나오는데 속이 좀 안 좋고 와라라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요란한 화산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제 설사똥화산이다. 알겠어요? 얘들은 된똥화산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조금 이건 어폐가 있는 게, 설사똥 퍼지잖아. 순상화산.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순상은 얘거든요. 옆으로 길게 퍼져나가니까 제주도 같은 납작한 화산이 만들어지는데, 얘들은 요란하니까 빵 터져 나오죠. 화산가스의 대부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수증기요. 빵 하고 터집니다. 근데 폭발력이 핵폭탄 거의 한 5배 되는 힘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일본의 가장 유명한 산이 누구죠? 일본. 얘들 인간적으로 후졌네, 씨. 그렇지. 후지산이에요. 마음 죽이죠? 쉬는 시간에 내가 너는 분명히 죽이고 내가. 후지산이 그 위에 있는 뚜껑이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산 꼭대기에 있는 흙이 위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걔가 올라가서 퍼져서 무거운 건 아래로 떨어지겠지만 가벼운 건 위에서 한 달도 버텨요. 그럼 걔가 뭘 차단하겠어요? 햇빛을. 그러면 겨울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밑에는. 알았어요. 눈은 안 오는데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죠. 식물도 다 죽어요. 사람도 못 버텨요, 그게. 근데 그게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봐. 6m는 지표가 높아져요. 6m. 웬만한 마을은 없다는 얘기. 분배기처럼. 알겠습니까? 이해 가서요? 그러니까 얘들은 폭발성이 상당히 크다. 수분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얘를 저온의 마그마. 얘를 무슨 마그마? 고온의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웃기는 건 여기 무슨 연경계예요, 이거? 여기는 마그마가 발생을 안 해요. 화산이 폭발 안 한다고. 왜? 부비부비 하는데 분명히 열이 생겨서 땅이 녹을 만도 한데 압력이 안 받쳐줘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에 가서 배워요.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이 적절해야 마그마가 생겨요. 얘는 이미 밑에서 연료량이 있고 치고 올라오니까 그게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고, 쟤들은 부비부비 저 아래쪽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마그마가 여기서 폭발되면, 제가 이걸 되게 요 해양색 가깝게 하는데 이게 길게 여기까지 그릴 수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뽕 이렇게 터져나오겠죠. 뽕 끝. 보여요? 이 섬이에요. 뻥 터졌는데 굳어버리면 섬이라고, 저게. 알겠어요? 그래서 독도 여 밑에 치고 오른 거예요, 독도도. 울릉도도. 그럼 이런 섬이 일본은 어떻겠어요? 되게 많겠죠? 동쪽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기에 이게 무슨 지각, 무슨 지각, 그림만 봐도 알겠죠? 무슨 지각. 이게 무슨 판이야? 좀 두껍잖아. 이건
이렇게 할게. 여기서 칠판에 보는 것처럼 대륙판, 해양판 맞나?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니들이 보기에 왼쪽 손, 오른쪽 손 잘 봐. 왼편, 오른편 어디 위에 섬이 생기겠냐? 여기서 생기겠지. 마그마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알겠어? 이해 가니? 다시 말해볼까? 얘를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해구야. 위에서 보는 거야. 그럼 여기 대륙판이고 이게 해양판일까지 판이. 그럼 얘들이 이렇게 만난단 말이야. 만나면 누가 밑으로 깔리냐고. 해양판이 밑으로 깔린다니까. 화산섬은 여기에 생긴다고. 이 판 위에. 이해 갔니? 이해 갔어? 그러니까 해안판 위에서는 섬이 생길 일이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경계를, 세계를 지금부터 세계 지도를 통해서 배울 거라고. 알았습니까? 그러니 세계 지도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맞아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적어도 호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필리핀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북아메리카가 어디인지, 남아메리카가 어디인지, 하다못해 인도네시아 어디고 인도가 어딘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어딘지, 홍해가 어디 있는지, 홍해 옆에가 어느 나라인지. 홍해의 왼편이 이집트예요. 홍해의 오른편이 어느 나라일까요? 맞았어요. 저 친구는 지난 시간 그리는 거 보니까 알더만. 근데 저 친구 빼고는 다 모른다. 이렇게 봐도. 아, 참, 도훈이 오늘 1등 했죠? 세계지도. 예, 1등 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그렸어요. 재능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의 구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세계 지도를 그려주고요. 아니, 그래서 나와요, 시험에. 뭐라고 뜨냐면 거기에 떠놓고선 이쪽에서 어떤 형 경계가 생겨요? 이쪽에서 무슨 형이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모르면 말짱황이죠. 자, 차근차근 해볼게.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판의 경계거든. 자, 두 번째. 대략적인 건 다 봤어. 판의 경계를 한번 보자. 먼저 얘부터 보자. 자, 수렴형 경계라는 게 어디에 위치했으며 어디가 시험에 잘 나올 것인가? 자,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이게 누구야? 이게. 자, 우리나라가 요거 니폰. 알겠냐? 그리고 여기가 누구야? 요렇게 만나는 게 이게 인도네시아, 태국,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여기 홍해. 그지? 어씨. 그래, 세계 지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하고 요쪽에 아프리카 저 위쪽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아프리카를 위로 올려야 되겠다. 치고 잡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국,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안류산 내려서 이게 짧아서 이렇게 그린 게 그냥 대충 이렇게. 자, 이쪽 선이 여기 이제 적도선이거든. 이쪽이 여기 사이에서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더 내려와야 된다. 자, 이쪽으로 필라델피아. 자, 여기 수렴형 경계는 말이야. 먼저 얘가 분출해. 저온의 마그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요거 요란한 화산이지. 그래서 화강암질이야, 얘가. 자, 얘가 나오면 무슨 화산이 만들어지지? 탑상형이 만들어지지. 탑상형 혹은 종상형이라고 말하거든. 요렇게 솟아오르는 거, 이렇게 뼈쪽.
알겠죠? 유동성이 작고, 그죠? 요런 것들이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분출을 하는데 수렴형 경계는 사실 주변에서 모이잖아. 그럼 무슨 역이 작용해, 여기는? 횡압력이죠, 횡압력. 모이는데 장력이니. 횡압력이 작용하면 무슨 단층이 형성이 되기 쉬워? 아씨, 역단층이 형성되기 좋지. 역행. 그죠? 그리고 얘들은 멘틀의 하강부에 해당되겠죠, 하강부. 지각 연류량이 좀 작은 곳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이 첫 번째 누구냐? 섭입형 경계라는 곳이 있어요. 섭입형이라 하면 얘가 밀도차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밀도의 차가 큰 곳. 그래서 이런 애들은 대부분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모이는 곳이 섭입형 경계다. 그래서 이런 애가 뭐가 있느냐? 이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호상열도가 지진부터 얘기할까요? 천발 지진이라고 한 100km 미만에서 생기는 지진이에요. 그 다음에는 중발하고 신발도. 이 신발은 유일하게 수렴형 경계에서만 생겨요. 천발 지진, 신발 지진. 그러니까 진원의 깊이가 낮은 곳. 천변, 이런 말 쓰죠. 천변. 진원 깊이가 낮아요. 상대적인 거죠. 신발보단 진원 깊이가 깊다. 100km 이상. 그 다음에 얘는 호상열도가 발달을 해요. 이 호상열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요렇게 선생님이 그린 게 있어요. 여기 뭐 없을까? 그릴 만한 게? 부서진 것 중에, 여기 하나 있다. 예.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 이걸 뭐라고 불렀지, 우리가? 여기를, 요렇게를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불렀어요. 알았어요? 이 경계면에 의해서 이게 이제 판의 경계에 해당되는 건데, 그럼 우리 여기만 봅시다. 여기만. 일본 열도를 가르는 요거. 여기가 동태평양판이거든요. 그럼 이쪽은 뭐냐? 유라시아판이에요, 이게. 얘는 대륙판이고요. 얘는 해양판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둘이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자, 기억, 니은 중에 어디 위치에 호상열도가 생긴다 그랬어, 아까? 내가 손 주먹 쥔 거하고 핀 거하고 보여줬잖아. 해양판이 밀도가 크잖아. 밑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 생기는 곳은 어디야? 여기에 생길 거야, 이렇게. 일본을 열도의 나라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쪽에 알류산 해구라는 해구도 있는데, 시베리아 그쪽, 알래스카. 거기 넘어가기 전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요 위에 생겨요. 대륙판 위에. 근데 봐요. 이걸 우리가 환이라고 하냐. 고리 환자를 써서. 그죠? 우리가 고리 중에서, 여러분 봐봐. 이렇게 고리 중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무슨 길이라고 불러? 원. 그래서 호상이라는 얘기예요. 호상. 그 위쪽에 생긴다. 호상열도라고 부르는 거죠. 호상열도는 무슨 판 위에 생긴다고? 대륙판 위에. 대륙판 위에 생깁니다. 호상열도가.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화산도 폭발하겠죠. 화산 활동 활발합니다. 여기서. 그 화산이
어떤 화산이다? 요란한 화산이다. 탑상 화산이니까 해수면 위에 섬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뾰족뾰족 솟아 올라왔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예로 누가 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일본 해구가 있다, 이거, 일본 해구.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하나. 해구가 발달한다. 요것도 있어야 되겠다. 해구가 발달한다. 일본 해구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자. 라지. 여기 잘 나와요. 일본 해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나온 게 페루, 칠레 해구.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쪽에 작은 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나지카 판이거든요. 그리고 남아메리카 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에 뭐가 있냐? 해령이 있잖아. 대서양이 있잖아. 이쪽. 대서양 해령. 그거 직접 나오는 애기 때문에 이게 해양판 같지만 이 남아메리카판은 좀 달라요. 대륙판이 해양판 위에 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해양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대륙판은 그대로 있고 대륙판 속도가 좀 느려요. 어쨌든 얘들이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얘들은 좀 독특한 게 일본은 호상밀도가 생기잖아. 근데 얘는 이 판이 나체크 판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화산 활동이 생겨서 봐라. 요렇게 걸쳐서 요렇게 산맥이 생기거든요. 요거 산맥. 이 산을 뭐라고 그래? 안데스 산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들은 유일하게 이게 이쪽이 페루고 이게 칠레거든요. 칠레 길잖아. 페루 칠레 해구 쪽에는 안데스 산맥이 형성돼요. 알았죠? 여기는 뭐가 형성되고 해구가 형성되고 그 다음 봐요. 마리아나 해구도 있죠. 이 마리아나 해구는 봐요. 페루 칠레 해구는 누구랑 누구랑 만나는 거야? 해양판인 나지카판하고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이 만나잖아요. 근데 마리아나 해구는 좀 달라요. 애들은 필리핀판이에요. 이거 해양판인데요. 동태평양판이에요. 근데 얘도 해양판입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요. 바로 여기가 B라면 요 지점, 여기가 어디 쪽이다?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마리아나 해구 쪽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필리핀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필리핀판이. 그래서 사실 이 경계면에 생기는 거예요. 이 경계면. 그 동태평양판에서 일본 해구 쪽 A, 그 다음에 이쪽 C,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 봐봐요. 사실은 이쪽도 여러분 해구가 있어요. 이쪽도. 유라시아판하고 누구랑 만나는 거죠? 필리핀이 만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만난다는 겁니다. 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필리핀 동쪽에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 거죠. 요 쭉 따라가면 이거 퉁가 있어. 퉁가. 요 끝에 퉁가. 알았어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다윗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럼 요쪽에 이제 타히티라는 데가 있고요. 니네 타히티 들어봤지? 그리고 그것도 들어봤죠? 다윈이 연구했던 게 어디 군도지? 메세프리 연구했던 곳. 격리설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곳.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들어봤어? 그래요. 그쪽, 이쪽에 있어요. 남태평양 쪽에. 알았어요? 그래서 A, B, C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어? 일본 해구가 어디 있고 페루 칠레 해구가 어디 있고 마리아나 해구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해구는 얘들만 나와요. 거의. 두 번째, 충돌형 경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 되게 많아. 근데 늘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려주는 거야. 충돌형 경계는 기본적으로 천발지진, 뭐 신발지진 이런 말을 쓰는데 얘는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해. 맞아. 발생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잘 봐라. 요쪽에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왜? 이들은 밀도차가 작아. 그래서 보통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인도거든, 인도 쪽. 그래서 인도 오셀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인도 이 판이 위로 올라가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 무슨 판이 있어요, 지금 여기? 유라시아 판이 있잖아. 둘이 여기 북부 쪽에서 만나는 거지, 북부 쪽에서. 그래서 이쪽에선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가지고 얘를 만들어.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거든. 이게 누구랑 만난 거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충돌한 거야. 충돌형 경계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얘들은 화성활동은 있어. 마그마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두꺼운 주먹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얘가 뚫고 올라오질 못하네. 그래서 화산활동이 여긴 없어. 다시 여긴 뭐라고? 화산활동이 없거든. 하지만 화성활동은 있어. 마그마는 만들어지는데 그게 뚫고 올라와야 화산이잖아. 못 뚫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지진은 여기 그 히말라야 산 그 어떤 애들이야? 안내해주는 애들을 뭐라 부르지? 뭐라 하는데? 뭐 투자인데? 이게 배낭 매주고 이런 애들 있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데 지진이 살벌하게 일어나. 그리고 알프스 쪽도 지진이 너무 잘 일어나. 그래서 지진에 지질하게 거의 막 진심인 나라가 딱 두 개가 있는데 독일하고 일본이야. 얘들이 지진학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야, 얘들이. 물론 하나 더 있어. 3대장이면 미국이야. 그건 이따가 보존형 경기에서 알려줄게.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를 던져라 그러면 이렇게 던질 수 있어. D. 잘 나와. 충돌형 경계로.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산형 경계라는 게 있어. 발산형 경계는 고온의 마그마가 나온다는 거 알지? 여기는 이제 뭐 조용한 화산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 유동성이 큰 조용한 화산. 이 화산은 일반적으로 순상화산이 되겠지. 순상화산. 순상 이렇게 되는 거. 옆으로 이렇게 쭉 이게 바닷물이라면 제주도 같이 옆으로 쭉. 알겠어요? 한라산이 그래요. 옆으로 쭉 늘어져 있는. 유동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장력이 발생하겠죠. 양쪽으로 잡아 당기니까. 장력은 무슨 단층? 정단층. 상반이 내려가는 정단층. 여기는 멘틀의 상승부겠죠. 연료량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나 봤더니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령이 발달하고요. 그러니까 해령이라는 게 뭐죠?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산맥이 양쪽으로 쭉 만들어지는 거야. 왜? 마그마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나갈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산이 쌓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여기를 쭉 V자 열곡이라고 하거든요. 열곡이 발달했다는데 여기 열곡이라고 해요. 볼록 들어갔잖아. 열곡이 쭉 발달, 이걸 해령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판이 얇잖아. 신발이 아니라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 활발해. 신발은 발생하지 않고요. 천발 지진이. 이런 예로
어디가 있느냐? 대서양 중앙해령이요. 어디냐? 요 정도 될 겁니다. 얘가 대서양 중앙해령인데요. 해령이 딱 끊겨 있어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중간중간에 끊어진 이 부분이 뭘까요? 이 부분이 변환단층이에요. 해령과 해령을 끊어요. 얘기했잖아요. 해저확장설, 해스하고 디치가 여기서 해령의 존재를 밝혀요. 이렇게 해령의 존재를. 이게 중앙 대서양 해령이거든요.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얘가 계속 이어져요. 이렇게 끊어지고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어진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를 경계면 이렇게 들어가요. 나즈카판 동태평양판을 만들어낸 거죠. 알았습니까? 그리고 가요. 이렇게. 계속 옆으로 끊어지고 끊어지고 해서 여기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끊어지고 올라가요. 그거는 올라가서 이게 홍해거든요.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홍해는 그러니까 앞으로 봐봐요. 홍해는 계속 뭐다? 멀어져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가 끊어질 거예요. 여기 이집트 운하가. 운하가 있거든요. 왜? 봐보세요. 지금 쌤이 이쁘게 묶어서 그렇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홍해거든. 그러면 이게 지중해인데 여기가 지중해거든. 여기 이제 이탈리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면 빠르잖아. 이 밑으로 도는 것보다는. 운하가 발달했죠. 근데 이게 계속 벌어진다는 거야. 홍해의 바다는 넓어질 거고. 그러니까 대서양 중앙해령 말고, 자,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나와요. 요즘에 잘 나오는 거. F.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다시 말하면 여긴 대륙이잖아요. 대륙. 그죠? 근데 발산형 경계면 얘가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국 여기도 어때요? 물이 차 들어올 거예요. 대륙이 나뉠 거라고. 원래 홍해도 대륙판이었어요. 근데 이 열곡제가 있으니까 계속 옆으로 발산하니까 물이 차 들어온 거거든, 그 안으로. 여기도 물이 차 들어올 일이 있어요. 여기도. 앞으로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도 분리가 될 거예요. 수만 년이 흐르면. 여기를 F라고 잡아주는 게 좋죠.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보존형 경계, 보존형. 얘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거든. 니네는 보존형 경계 그러면 결국 여기는 무슨 단층? 수평 단층이거든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화산 활동이 없다. 요게 잘 나와요. 화산 활동이 절대 없다. 잘 나옵니다. 물론 지진은 발생해요. 천발 지진 발생합니다. 여러분, 신발은 수렴행에서만 생겨요. 알겠죠? 화산 활동이 없다는 게 잘 나오고, 예로서 누가 나오느냐? 대표적인 게, 물론 이렇게 해령의 경계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여기를 쭉 이으면 여기랑 이어져요. 자, 물론 이렇게 해령 지진대가 엄청나게 길지만, 그 중간중간엔 조그맣게 다 변환단층이 존재합니다. 근데 엄청난 변환단층이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요 면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요 경계면에 대해서 여기에 사실 누가 있느냐면 로키 산맥이 있거든요. 너희들한테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되게 유명한 곳. 후버댐이 있고 막 거기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그 경계면에 후버댐이 그 로스앤젤레스를 다 거기서 살리는 거예요. 그 사막이었잖아요. 알죠? 그 카지노 유명한 곳. 어디입니까? 그렇죠. 거기가 다 사막이었어요. 여기서 후버댐에서 물 갖고 다 대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잔디를 키우잖아. 그럼 계속 이거 스프링클러 쏴줘야 돼요. 밑바닥에 물이 없어서.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바로 유명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그래요. 수평 단층이죠. 물론 여기 화산 활동은 없겠지만 뭐가 발생한다? 천발이
자, 이렇게 경계를 세 군데. 여기를 G라고 하자. G. 이게 G입니다. G. 여러분들이 지금 A부터 G까지 시험에 나온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물론 여기 말고도 이 스칸디나비안도의 그린란드 쪽에도 발사형 경계가 존재합니다. 어디든 되게 많아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가끔 니들한테 한 방 빵 매기는 게 있어. 바로 뭐냐? 참고야. 바로 얘야. 열점. 자, 이게 이제 판 구조론에 의해서 이게 또 파악이 된 건데, 우리가 아까 보면 니들 선생님이 멘틀의 재료를 두 부류층으로 나눴지. 맨 밑바닥이 구텐베르크면인 건 알지? 왜? 에너지는 거기서 나오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멘틀의 재료수를 주장하다가 사람들이 지진파를 쏴가지고 이들이 판의 이동을 계속 찾았어. 그랬더니 두 개 층으로 대류 활동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멘틀 내부의 에너지는 외핵 근처에서 일어난다고 알았어. 뜨거워지니까 얘들이 부피가 팽창하잖아. 그럼 밀도가 작으니까 올라오는 거지. 물론 걔들을 쭉쭉 밀어주는 원인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인 건 확실해. 응? 멘틀 내부에 있는. 근데 얘를 쭉 타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열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핵 근처에. 자, 여기가 뭐야? 외핵이야. 물론 그 안쪽에 내핵이 있겠지. 얘가 이제 2,900km 정도 지표로부터. 그럼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오는 거야. 이 지점에 있던 뭐가? 에너지가. 알았어? 이 점에 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거야. 찌 하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무슨 질. 요거 보이죠? 요거.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기둥. 이걸 플룸이라고 그래요. 플룸. 이 플룸이란 뜻이, 그러니까 대기학에서 보면은 공기기둥이야. 막 매연, 이거 조금 오염도가 높은 그것이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갖고 위로 올라가는 건 플룸 현상이고, 이제 무슨 언어 쪽에서 보면 새 깃털 중에 이쁘게 삐져난 걸 플룸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둥.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기 생겨서 위로 올라가. 쭉 올라가. 이게 옆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야. 막 옆으로. 그래서 멘틀 대류를 막 일으키는 거지. 이 자체가. 이게 플룸이라는 이 기둥을 플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요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섬 뭐 있냐? 이쪽에. 하와이 있지. 이 하와이가 이렇게 돼 있다. 몇 개 섬으로 돼 있어? 4개 섬으로 돼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치면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얘들이 만들어진 거야. 어디 자리에서? 현재 4번 자리에서 만들어진 거야. 알았지? 만들어서 뽕 먹고 옆으로 가고. 댄서 이런 식으로 곤란하지. 한몫 빨아 빨리. 아, 댄서 공부시키기 정말 힘들어. 2개 전공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 제일 먼저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어서 3번 자리 가입했었겠지. 그럼 2번이 여기서 생성됐을 거야. 플룸이 한번 빵 터져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1번이 요 2번 자리로 가고 2번이 3번 자리로 왔을 거야. 3번은 현재 폭발하고 또. 그 다음 마지막에 현재 1번이 1번 자리 자기 자리로 가고, 그 다음 여기 자리,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현재 4번에 하와이가 형성되고 있는 거야, 지금. 지표로 얘가 뿔룩 하고 솟아올라가 뽕 터지고서 판 이동하고, 뽕 터지고 판 이동하고,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걸 열점이라는데, 열점이 세계 곳곳에 있어. 안 그렇겠어? 얘가 저렇게 상기둥만 쭉 올라오겠니? 갈라져서 옆으로도 퍼지지. 그래서 여기가 열류량이 제일 높거든, 동태평양판이. 그래서 여기 하와이도 있고, 그 다음 봐라. 이쪽에 타이티라는 섬이 있다고 했어. 아까 내가 얘기했어. 갈라파고스 군도 있지. 그 다음 유명한 니네 미국 대륙 내부에 시한폭탄이 있지. 어딘지 알아?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곳이야. 요 안에. 거기도 열정이야. 엄청난 양의 연료량이 있어. 폭발하면 아마 미국 멸망할 거야. 알겠어요? 그 정도로 열점이라는 곳은 판의 경계는 아닌데, 판의 경계는 아니지만 화산 활동을 통해 여기도
지각이 생성이 되는 곳이야. 근데 고래 마그마니까 섬들이 탑상화선처럼 생기진 않지. 옆으로 좀 쭉 퍼져서 생기겠지. 이해 갔어요? 그게 세계 곳곳에 있다. 어디 있다. 뭐 예를 들면 하와이, 그 다음에 옐로스톤, 그 다음 타히티, 갈라파고스. 아이고. 군도라고 하는 것이 거기 그렇게 열점이 생긴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지금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하면 판이 생성되고 판이 소멸되는 경계 말고도 열점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야. 자, 백사 쪽을 한번 가봐봐. 백사 쪽을 가게 되면 판 경계의 종류 그림 보일 거야. 보이지? 그 중심에 해양이 있고, 그 해양 밑에 해령이 존재하지. 맞지? 해령과 해령 사이가 끊어져 있지. 그 사이가 변환단층이라고. 그 화산활동 있어 없어? 없다는 거 외우라고. 알겠냐? 그리고 해령은 장력이 생기는 거야. 앞으로 펴지니까. 그죠? 판이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 해령에서 잘 봐요. 중요한 것도 하나 알아둬야 돼. 시험엔 별게 다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보면 뭐 판의 두께, 그 다음에 해령 나이, 지각 나이라고 그러죠. 판의 나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해령이잖아요. 해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가 판의 두께 파란색.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해령을 중심으로 판의 두께는 점점 두꺼워져요. 퇴적물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해령을 중심으로. 이게 누가 주장한 거라고? 바로 헤스하고 디츠. 해저확장설에서. 그 다음에 판의 나이. 노란색. 판의 나이가 여기가 빠르게 나가니까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판의 나이. 어떤 것만 해결하면 돼. 해령으로부터 멀어진다.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럼 판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 커지고 나이는 어떻게 된다? 오래된 거다. 알겠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릴 때 점점 대륙지각으로 갖고 올수록 두껍게 그린 거야. 근데 걔가 어디까지 소멸되냐면 실질적으로 외해까지 내려간대. 외해 경계만까지 얘가. 녹는 거야 또 거기서.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가 듣고 잃어버려. 보통 우리는 멘틀의 대류 때문에 판이 옆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멘틀의 대류는 사실 플룸 현상 때문에 에너지가 빵 쳐서 올라가는 그 힘으로 도는데 1년에 1cm밖에 안 가잖아. 그럼 판의 이동도 1년에 1cm 아니거든. 판은 속도가 빨라요. 근데 문제는 이 판이 막 서비평 경계로 빨려 들어갈 때 지각이 땡길 거 아니야. 무거워지니까. 그러니까 가는 실이었는데 점점 동아줄 그러다 다니 쇠뭉치가 되는 거니까 걔가 땡기면 잡아 당길 수 있잖아. 뒤에 있는 판들을. 그 힘이 대부분이에요. 그 힘이. 그래서 사실은 멘틀의 대류에서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판의 장력, 이장력이라고든 당기는 거, 그 힘 때문에 판이 이동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사실은 그건 그냥 듣고 잃어버리세요. 대류 때문에 이 판이 이동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인 힘은 저기 소멸되는 그 판이 두꺼운 판이 소멸되는 걸 당기는 거예요. 그 힘이 더 큰 힘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잘 봐두시고 가끔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요. 얘를 경계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그래프. 이걸 이렇게 불러요. 지각 연류량이요. 얘는 멀어지면 줄어요. 해령리로 가까이 있을 땐 연류량이 높다가 멀리 가면 식잖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그래프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밑에 판 경계 부근에서의 지각 변동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금방 해준 게 오른쪽
날개글의 해양 지각의 나이예요. 그 그래프. 알았죠? 지각의 나이가 반드시 대칭일 필요는 없다. 왜? 해령을 중심으로 속도가, 판의 이동 속도가 지각 연류량에 따라 달라. 뭐 왼편이 더 빠를 수도 있고 오른편이 더 뭐 할 수도 있고. 알겠지? 자, 일단 그 왼쪽에 2번 판 경계 부근에서 발산형 경계부터 봐봐. 위에 그림이 해령이야. 아래 그림이 동아프리카 열곡대 같은 그런 놈.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령 그럼 바닷속에 있는 애, 열곡대 그러면 대륙판에 노출된 애를 말한다. 자, 먼저 위 그림을 보시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형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라고?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저기 누구야 저기서? 맨 오른쪽. 그리고 동태평양 해령이 여기를 말하는 거야. 동태평양 해령. 위쪽으로 사실은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태평양이 있는데 북태평양, 남태평양, 동태평양, 서태평양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동태평양에 붙어 있는 애들, 그것도 해령이다. 그 다음에 해령의 중심부에 열곡이 형성되고, 아까 봤지? 열곡이 형성되는 거 뾰족한 거. 열에 의한 골짜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판이 멀어짐에 따라서 마그마가 분출하며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무슨 질? 현무암. 그 현무암질이야. 알아서 고온의 마그마 현무암질이다. 자, 그리고 거기는 뭐 화산 활동도 활발하지만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 물론 그 화산은 어떤 화산이었어 아까? 조용한 화산. 알겠죠? 그 다음 그 밑에 대륙판과 대륙판, 이 대표적인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인데 사실 두 대륙판이 멀어지잖아.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거기는 해양이 된다. 누구처럼? 홍해처럼. 물이 들어온다는 거, 이제, 앞으로. 자, 그 다음, 열곡대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역시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한다. 자, 그리고 여기도 그 말 중요한 말이 있어. 바로 윗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열곡대가 계속 확장을 하게 되면 뭐를 만든대? 해령. 그럼 무슨 얘기야?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물이 차들어온다. 알겠죠? 다음에 밑에 수렴형 경계는 먼저 우리는 커다랗게 서비평이냐 아니면 충돌형이냐 이렇게 나누거든. 해양판과 대륙판 이 대표적인 게 일본 해구 아니면 페루 칠레 해구야. 알아서 이런 게 서비평이거든. 일본 해구 아니면 페루 칠레 해구인데 거기에 보시면 그림에 맨 윗그림에 스곡산맥 그려져 있죠. 스곡산맥. 그럼 이건 페루 칠레 해구야. 스곡산맥이 있으면. 근데 두 번째 그림에 뭐 그려 있냐? 호상열도 그려 있죠. 호상열도. 이게 일본 해구고. 이해 갔어? 산맥이 있는 곳이냐? 안데스 산맥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위쪽에 있는 스곡산맥이 있는 곳은 여기야. B.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호상열도가 존재한다면 어디? A야. A. 우리가 존재하는 곳. 그래서 니들한테 이렇게도 나와. 야, 봐봐. 이 해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가면 무슨 지진이 활발하다? 신발이. 깊으니까. 이해가냐? 근데 반대로 니들한테 이렇게 나고. 해구 쪽으로 다가오면 진원의 깊이는 얕다. 이렇게 나온다. 니네 똑같은 규모면 천발이 피해가 커, 신발이 피해가 커. 똑같은 규모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야, 똑같은 규모라는 건, 야, 지금 저기 미사일이 떨어졌어? 수류탄이 터졌어. 누가 규모가 커? 그래, 그게 규모라는 거야. 그러면 가까이 있는 놈이 피해가 커? 멀리 있는 놈이 피해가 커? 당연하지. 이게 내가 말한 진도고. 지금 선생님 질문은 규모가 똑같다면 신발이 위에서 피해가 크겠냐? 천발이 피해가 크겠냐고. 그렇다니까. 일본이 피해가 큰 거야. 알았어? 왜? 해구랑 가까우니까. 걔는 천발 지진이 발생할 거고 똑같은 규모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차원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알았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요. 그 제일 먼저 해구 스곡섬에 있는 그림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는데 페루 칠레 해구처럼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는 곳. 알겠어요? 물론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이쪽으로 쑥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진원의 깊이는 깊죠. 당연히. 왜? 나치가판이 얘 밑으로 치고 들어갈 거라니까. 알았어요? 두 번째 그림. 호상열도 있는 그림 보이죠?
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누구판으로?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는 일본 해구 쪽을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리아나 해구가 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동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데 여러분 필리핀판도 해양판이에요, 여러분. 근데 동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경사가 굉장히 깊어요. 경사가 쑥 내려가요. 이거는 뭐와 좀 관련이 깊냐면 플룸 현상이 일어나서 위로 에너지 올라오잖아. 가서 식잖아. 식을 때 아래로 떨어지는 밀도, 다시 말해서 동태평양판의 밀도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 커지면 더 세게 당겨요. 경사도 급해지고. 알았어? 그러니까 천발, 중발, 신발 이 간격이 좁잖아.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되면 경사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라고. 알았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해구의 깊이는 깊다. 마리아나 해구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는 해양판과 해양판인데 일본 해구는 누구라고? 태양판과 대륙판이에요. 아셨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건 알아야죠. 동태평양판 쪽에 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유라시아판 일본 열도가 그래서 일본 열도라고 하고요. 필리핀에 섬이 많은 건 필리핀판 쪽에 생겨서 그래요. 무조건 밀도가 작은 대륙판이 됐든 해양판이 됐든 밀도가 작은 판에 열도가 생긴다. 명심하시고.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습곡산맥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여기는 충돌형 경계라고 하는 거죠.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밀도차가 별로 안 나는 인도 오슬레판하고 유라시아판이 만들어지면 치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치고 올라오게. 융기가 돼버린단 말이야. 알았니? 이게 이제 조산운동인데 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뻥 하고 쳐갖고. 근데 두께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마그마는 밑에서 만들어져. 화성활동은 있어. 화성활동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화성암이야. 알았어? 화산암, 심성암 구분하고 외우지 않아 니네. 그 화성활동은 있지만 분출은 못한다. 화산암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화산활동은 없다. 여기가. 하지만 천발 신발은 뭐 생기지. 근데 보통 신발은 잘 못 느낀대.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서 천발 중발이라고 보통 얘기해. 중발.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존형 경계 보이죠? 이게 무슨 단층이라고 이름이? 변환단층. 중요한 게 뭐라 했어? 화산활동이 없다. 온도도 그렇다 치고 압력도 낮아가지고 뭐 지들이 충돌하면 고온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압력이 너무 낮잖아요. 아무리 수심이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저 땅속 깊은 곳 내려가면 그 압력이 2배수, 10배수가 높아지는 건데 그 정도 압력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온도하고 압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여기는 화산활동이 없고 천발 지진만. 여기가 어디다? 산 안드레산층. 여기 지지역이다. 지. 알았어? 판이 서로 엇갈려. 자, 105쪽 가봐.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봐. 화산이 빵 폭발하면 일단 기권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직권이 기권에.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먼지, 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빵 터지니까. 거기에다 가스. 이산화황도 있고 수증기도 많다지만, 그죠? 그래서 하늘을 덮어버린다고. 대기 오염 높일 수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위로 올라가는 화산체, 화산탄이 하늘 덮고, 아까 마그마가 수증기가 빠져나가면 뭐가 된다 그랬어? 용암. 그 용암이 흘러서 지형을 변화주잖아. 그죠? 그래서 용암에 의해서 지형이 변하고 화산 쇄설물이 용암에 섞여 산 사면을 따라 흐르면서 산 모양을 바꾸고 산 사태를 일으킨다는 거지. 알았어? 그 다음 화산가스로 인해서 산성비를 내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 산성비라는 게 얘야. 산성비는 일반적으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 얘들이 물에 녹으면, 그러니까 내리는 빗물에 녹으면 이게 황산질산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황산화물의 대표적인 게 뭐 이산화황이나 혹은 삼산화황이거든. 얘는 NO2고 얘들이 물하고 만나면 묽은황산이나 질산이 되는 거다.
알았어? 얘들이 누구랑 만나면? 물이랑 만나면 얘가 된다고. 얘가 물이랑 만나면 얘가 누가 되고? 질산이 되고. 이거 빗물이야, 빗물. 이게 산성비야. 보통 산성비는 pH란 말 들어봤어? pH 지수? 7이 중성이잖아. 그거보다 낮으면 산성도가 세거든? pH 5.6 미만이라고 보면 돼. 정상적인 비가 pH 5.6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어서. 그거보다 낮으면 산성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화산가스 속에는, 자, 얘가 많다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 화산이 폭발했을 때 얘가 대부분 많거든요. 산성비가 내릴 수 있다. 그리고 토양을 산성화해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그 다음 그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라고 했는데, 얘들아, 화산의 가스 속에 화산재가 들어있는데, 그 화산이 폭발하잖아? 화산탄과 화산재가 사실 땅 속에 있는 애가 나온 게 아니야. 그 위에 있는 애가 터져서 올라간 거라고. 얘가 굳으면 퇴적암으로 직괴암이라는 암이 돼. 얘가 굳으면 응애암이 되거든. 이것들이 다 모두 퇴적암이야. 근데 이런 걸 알 수 있어. 얘가 화산이 폭발한 지점이야. 사북방계가 있고, 근데 이렇게 봤어. 요게 직계암인 거지. 이렇게 봤어. 이게 응애암이래. 누가 작아, 입자가? 화산재가 작은 거지. 근데 화산이 폭발할 때 무슨 풍이 불었을까? 이렇게 바람이 불었겠지. 그래서 이걸 북, 서풍. 바람은 불어오는 쪽을 읽는 거거든. 백두산의 화산재가 동해 말고 일본까지 있대. 알았어? 북서풍이 불어서 백두산의 화산재가 동해도 응애암이 쌓이고 동해 바닥에도 일본까지 응애암이 쌓인 거야. 성분이. 엄청난 폭발력이지, 얘가. 알겠어요? 그 다음 화산가스 기권의 조성과 온실효과. 실제로 다 얘가 분출해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응애암이 됐지만 되도록이면 한 20일 최소 한 달은 머문다고. 그러면 그게 우산효과야. 그 니네 온실효과라는 말은 들어봤지? 양산이나 양산효과라는 표현도 쓰는데 햇빛을 차단한다고. 알겠어? 양산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그 빛을 차단하니까 겨울이 되는 거야.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화산가스가 기권에 영향을 주고 온실효과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죠. 알겠어요? 왜? CH4, 메탄 이런 일부 가스들이 보통보다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걔들이 머물러요. 오래 머물러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막 겨울 현상도 생겼다가 그 다음에 뜨거운 기권의 온도도 높였다가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화산가스와 화산재는 햇빛 차단한다 했잖아. 광합성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생태계가 파괴된다. 알았습니까? 자, 사회 경제적인 피해. 뭐 일단 여러분 읽어보면 뻔히 알아요. 기간 산업이 멈춰요. 도로 같은 게 다 무너지면서 물류나 이런 게 다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농경지 파괴는 당연한 거고요. 알겠죠? 도로 농경지의 파괴, 거기에 기간 산업이 멈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세계의 흐름이 딱 멈춰요. 그 나라가 마비 상태가 돼버려요. 알았죠? 이건 홍수하고 달라요, 여러분. 뭐 여기도 저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다리 하나 부실됐죠. 그거 고치는 3년 걸린대요. 그 8차선 도로를 하나 바꾸는데. 자, 대책. 뭐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 중간에 뭐, 응? 물 뿌려서 용암을 식혀요. 뭐, 그 다음에 뭐 뚝을 쌓아서 용암이 내려오는 걸 막아요. 그러는데 그럴 새도 없어요. 도망갈 새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했던 그런 얘기예요.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그런데 밑에 이용을 한번 보세요. 굳이 그렇게 나쁜 점만 있느냐 봤더니
지열을 통한, 알았어? 지열을 통한 온천 자원 개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양이 뭐 사람도 묻히고 나무도 묻히고 다 묻히니까 얼마나 비옥해지겠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땅 속에서 나오는 그 많은 미네랄 함유한 토양이 쌓이기 때문에 비옥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해저 화산 활동은 해수의 염류에도 영향을 준다. 그럼 바닷물에 염류가 영향을 주면 뭐가 좋은데요? 생태계가 형성이 돼. 그래서 너희들 보면 우리 이 지표야만 생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열수구라는 데가 있거든. 해저 지형에도, 해저에도 지열이 나오는 거야. 온천이. 거기도 생태계가 유지돼 있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광물질이 해양 생태계 공부하다 얘기했고, 뭐 지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온천 말고도 지열 발전소를 쓸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지열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닌 거지. 물질을 순환시키는 근본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거 배웠잖아. 그지? 그런데 이런 건 지금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거야. 알겠죠? 지진의 피해와 대책 및 이용. 여러분, 지진은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 나는 게 뭐라 그랬지? 규모, 진도. 알았냐? 어디 지진이 발생했어. A, B, C 지역이 있어. 똑같은 게 뭐야? 진도야, 규모야. 규모다라는 거 명심해. 규모가 5.6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진도는 뭘로 표현해? 노마 숫자로 표현하지? 명심해라. 그건 읽어보면 될 거다. 자, 밑에 개념 쏙쏙 봐봐. 판 경계 종류에 따른 판의 운동, 그 다음에 발달하는 지형을 선택하세요. 먼저 거기 발산형 경계를 한번 봐봐. 발산형 경계.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이잖아. 기역과 연결. 여기서는 해령이나 열곡대가 만들어지죠. 지각의 연료량이 풍부하고요. 수렴형 경계. 서로 가까워지잖아요. 서로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해구나 혹은 삽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다음에 보존형 경계. 서로 어긋난다고 그래요. 뭐가 없다? 상반 하반이 없다는 거죠. 어긋나는 주양 이동 단층이고 변환 단층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숙제 꼭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106쪽 있잖아. 106쪽 세계지도에서 얘들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선생님이 더 알려줬죠. 여러분, 거기 A, B, C, D, E, F까지 있지만 여기 빠진 게 하나 뭐 있네. 누구냐? 우리 일본 해구 쪽이 빠졌죠 지금. 맞죠? 그리고 너희들 나중에 이쪽 있잖아. 이쪽. 아, 이거 지웠네. 인도네시아 제 자바 해구도 시험에 나온다. 자바 해구. 아, 그건 볼 때마다 그때마다 공부해. 그리고 저쪽 위쪽에 여기 알류산 해구, 이쪽도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거야. 숙제 페이지 111쪽이고요 넘어가서 또 있네. 1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네요. 117쪽. 당연히 여러분 다음 시간이 진단평가입니다.